3세트 김우진 갔어요! 사명패! 마무리.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될 때였어요.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진짜 이거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이웃에 그런 악마가 있었고. 어젯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1m 길이 일본도로 살해하는 상황이 장검인 벌어졌습니다. 일본도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그냥 계속 욕을 해요. 뭐죠? 이리 와 빨리 신고했어. 반말은 네가 먼저 했고 이리 와. 일본도인가요? 아, 저건가요?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사용된 일본도 칼집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이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 온몸이 칼에 베이고 찔린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들은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길게 난 자상이라고. 일본도를 휘두른 범인은 30대 남성 백씨. 피해자는 백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 11시 반경에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막 큰일 났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건 있을 수가 있나 이러니. 아니 저녁 먹고 담배 한대 피러 나갔다 그러는데 그 1시간 사이에 죽어서 왔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아니 무차별적으로 칼로 그렇게 해서 물론 한두 번 찍었다면 목숨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냥 너무 원시고니까 피를 많이 흘러서 목숨을 잃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사건 이후 가족들은 지옥 같은 날들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던 외아들 승현 씨. 아니 아이고 참. 너무 뿌듯하시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매일매일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잘 자라준 고마운 아들. 승현 씨의 행복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마련한 새 집에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승현 씨. 참 건실한 분이었네요. 아이들의 사춘기를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2주 전 갑작스런 자폐 진단을 받은 둘째 아이. 아이고야. 승현 씨의 핸드폰엔 둘째 아이의 발달을 위한 정보와 다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승현 씨는 퇴근 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는데요. 아들 둘이니까 만 3살, 걔하고 10살, 국민학교 3학년. 그러니까 걔네들은 11시 되니까 잘 수도 있지. 그래놓고 이제 잠깐 나온 건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 도로 있잖아요. 거기 호텔에서 꼭 거기서 담배를 펴요. 아, 밖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간 승현 씨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해자 백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은 경악스러웠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심심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도는 왜 구매하셨어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제가 구매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없습니다. 저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건가요? 이거 안 했어요. 유가족들이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 스파이라고 주장한 백 씨.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현장에 찍힌 CCTV를 확인한 승현 씨의 외삼촌. 그에게 그날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CCTV 그 안에 보면은 적나라한 그 큰 일본 도로 그 저희 공격하는 게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오고 길 건너편에서 그 악마 같은 놈이 검은색 칼 길이만한 가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차고 오는. 아니 피해자가 미행한 게 아닌데요? 1차 가해가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CCTV 사각지대에서 1차 공격을 당한 뒤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승현 씨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런데 승현 씨 뒤를 쫓아온 백 씨가 또다시 일본도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에. 그리고 2차 가해가 아주 그 참혹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본 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마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악마였던 것. 아이고 정말. 그렇게 백 씨는 범행 후 칼을 들고 사라졌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집. 살해 후 1시간 뒤 백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건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씨를 봤다는 입주민들의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동네에서 이미 이 사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근 상가 주민들에게 백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니 칼을 못 내고 모자 이렇게 이상한 그 카우보이 같은 모자 그 쓰고 그 쬐끔해 왼손에요.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여기 돌아다니 여기니까 여기는 후문이고 장난데 여기 막 돌아다녔다. 얇고 긴 가방을 항상 지니고 돌아다녔다는 백 씨. 저 가방에 칼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주민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애들한테도 그 긴 칼 갖고 와갖고 정말로 팔싸움 하려고까지 예?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도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칼을 보여줬었대요. 심지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칼을 꺼내 보이며 칼싸움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백 씨는 작고 왜소한 체격의 30대 후반 남성으로 항상 검고 긴 가방을 지닌 채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그가 평소 자주 이용했다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헬스장에서 그분을 보신 적은 없죠? 저는 예전에 운동할 때 그분이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하다가. 헬스장에서도 평소 운동을 하다 말고 화를 내거나 욕하는 일이 잦았다는 백 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데요. 근데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엄마가 자랑도 많이 했어. 착실하고 뭐 돈도 많이 모아놓고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야 놀랐네. 착실한 이웃 청년이었다는 백 씨.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상사랑 좀 불화가 심했나 봐요. 회사를 혹시 그만두시죠? 짱나이죠. 혹시 어느 회사 다녔다고? 제가 알기로 알겠는데 결혼은 했나요? 안 했죠. 안 하고 좀 같이 이제 내 식구가 사는데 그 동생이랑도 제가 이제 잘 아는데 오빠가 워낙 집에서 좀 별로 동생도 사이 안 좋고 별로 대화도 없었고 어머니랑도 좀 그렇고. 아하.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점점 화가 많아졌다는 백 씨.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했다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도 누가 자꾸 나 쫓아내 이런 얘기는 자꾸 했어. 스파이라고 막 그런 거 있고 이 친구도 혼자 그 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혼자 운동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그런 여자가 다툼이 있었어요. 누구랑요? 팬이랑 젊은 친구랑.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자꾸 쫓아다니고 내가 운동하는데 막. 백 씨는 갑자기 다른 회원에게 쫓아다니지 말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백 씨의 행동.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백 씨의 경찰 신고 기록은 총 7건. 지난 2월 종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2건, 지난 6월 헬스장에서 1건, 7월에는 백 씨 본인이 신고한 2건. 신고 내용이 본인이 신고한 내용도 그렇고 전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데요. 그런데 나머지 1건은 바로 사건 전날 밤에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저하고 시비가 있어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던 당사자가 사람을 살해한 가해자로 지목된 백모 씨입니다. 아이고야. 아휴. 일본도 살인사건 바로 전날 같은 시간대에 백 씨를 만났다는 김인 씨. 그날 11시 한 20분경쯤에 카페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웬 사람이 들어와서 카페 안을 한번 훑어보고 너나 아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허탈하게 웃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욕설이 시작이 된 거죠. 백 씨가 시비를 건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왜일까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제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고프차 가방을 맨 채로.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갖다가 담배를 피면서 째려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그 가방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기니까 위험해질 것 같아서 맞대응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잘하셨네요. 이리 와 빨리 신고했어. 하지 마라 너. 반말은 네가 먼저 했고 이리 와. 이리 와라 빨리. 경찰 신고 직후 가방을 챙겨 도망갔던 백 씨. 그런데 이내 곧 돌아와 또다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저런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에서 계속 김인 씨를 살피는 백 씨. 아, 무서워요. 있네요. 약 올리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행동이.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각 담배를 피우던 승현 씨를 향해 가방 속 칼을 빼든 백 씨.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당시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 정신병력도 없다고 합니다. 이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백 씨의 범죄. 그는 대체 왜 이런 악마가 된 걸까요? 딱 그거예요. 전형적으로 피해의식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뒤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담배를 폈으면 아마 다 보이는 데라기보다는 조금 외진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이 사람 입장에선 나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그날 그 시각에 이 범인이 머릿속에서 망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딱 그거에 맞아떨어지는 상대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망상 속에서. 그런데 백 씨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남편 승현 씨를 지켜봐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몇 달 전에 남편이 얘기를 하기로 어떤 젊은 남성이 자기를 보고 왜 쳐다보냐? 당신 나를 아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건 적이 있었다고 해요. 시비 거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그 젊은 남성에게 나는 당신을 모른다. 당신은 나를 아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성이 당신 그 천으로 된 시장 가방을 맨날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 라는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가해자가 당신 시장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은 적어도 수회 정도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을 인지를 해왔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정말 백 씨라면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일까?
이 사람의 망상을 고려하면 계획된 범죄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칼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 가방을 계속 들고 다녔고,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언젠가 이 칼을 쓸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쓸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난 이 칼을 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동반된 행동이잖아요. 자기를 조금 우월한 위치로 끌어올려서 과대사고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한 게 일본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정신병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올해 1월 일본도 소지를 허가받은 백 씨. 하지만 그의 행적은 정신질환을 충분히 의심할 만했는데요. 별다른 절차 없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도검업체나 온라인을 통해 일본도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검 소지 허가 제도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방을 계속 소지한 채로 돌아다니는 게 수상해서 경찰들한테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채 가방을 계속 들고 다닙니다.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닙니다. 경찰들한테 계속 그걸 주시를 시킨 거죠. 그게 도검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는. 사건 전날 김인 씨는 가방에 대한 위험성을 출동한 경찰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 사건이 크게 뭔가 범죄화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라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총포 도검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되게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 행정 쪽 그리고 복지 쪽, 경찰 쪽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연동 시스템이 없어요. 그 대가가 우리 친구의 죽음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실망감이 많이 컸던 거죠. 운구할 때 우선 저희들 친구 6명이 모여서 이제 운구를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그 관이 친구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 관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진짜 가는구나, 그런 못 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